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감염병 역학을 하고 있는 권준욱입니다. 기후변화. 기후변화라고 표현하기는 아마 기후위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감염병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벡터가 관련되는 매개 감염병, 나아가서 수인성 감염병. 기후변화 자체로 인간의 건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종국적으로는 존재를 위협하는 요건이 되는데, 감염병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매개체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수인성 감염병은 별도로 얘기할 기회를 가지기로 하고, 모기가 특히 관심이 있는데, 모기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보면은 일단 모기는 지구상에 한 2,500여 종 존재를 합니다. 모기 중에 인간의 피를 흡혈하는 것은 암컷만 하게 되죠. 모기는 유충은 대개 알을 어디다 놓냐면은 유기물이 많은 하수, 인공용기, 보일러실 폐수 이렇게 고인물에다가 빨간집 모기 같은 경우는 알을 놓고, 그러면 유충이 됐다가 성충이 되고 중간에 이제 변태가 일어나죠. 성충이 된 지 이틀이 지나면 교미가 가능하는데 주로 일몰 직후 또는 일주일 직전입니다. 암컷은 일생에 단 한 번 교미를 합니다만, 이 교미할 때 영양을 공급할 목적으로 혈액이 필요하고, 따라서 큰 포유류를 좋아하지만 어쩌다가 사람을 물게 됩니다. 종마다 흡혈시키는 달라서 이집트 순모기, 댕기열 등을 전파하는 이집트 순모기는 해질녘을 선호하고 낮에도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모기는 이산화탄소, 젖산에 민감합니다. 내쉬는 숨에 아주 민감하다는 얘기죠. 움직임, 또 신체에서 발산하는 열, 맨살이 노출되면 모기에 잘 물리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본격적인 흡혈을 하기 전에 한 20번 정도는 사람 피부를 여기저기 쑤셔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르죠. 다만 침 돌기 내에 타액관을 삽입할 때마다 혈액 응고를 막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가려움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기에 물렸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개체의 모기 종류 중에 이집트 순모기, 흰줄 순모기는 띠가 마치 호랑이처럼 나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빨가지 모기도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 과연 모기는 어떤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는 어떤 게 있을까? 모기 종류를 볼 때 예를 들어서 빨간집 모기나 작은 빨가집 모기는 일본염이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또 순모기 종류도 한반도에 생존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댕기열이나 치kun구냐, 또 지카열 같은 것도 언제든지 전파가 가능합니다. 특히 남부를 중심으로 제주도는 연평균 1월에도 0도의 기온이 높습니다. 따라서 월동도 가능하고 연평균 기온은 10도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언제든 댕기나 치kun구냐 또는 지카가 제주도에 발생한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외 유입이 아니라 자체 발생을 얘기합니다. 기타 아노펠로스 모기로 3일열 말라리아는 이미 휴전선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창궐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여러 모기 종류, 또 국내의 기온 이런 것들을 볼 때 국내에서 언제든 사실은 모기 매개 감염병이 창궐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가 필요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기후 위협을 맞닥뜨리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좀 준비하는 게 있어서 매개 모기에 대해서, 또 한반도의 평균 기온 등에 대해서 같이 리뷰하고 살펴봤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듣도 보도 못한 열대지방에서나 발생하던 감염병이 토착화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북한과의 여러 감염병 협력 관계도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정보 교환도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점을 오늘 공유합니다. 오늘은 기후변화, 그 중에서도 특히 매개 감염병, 그 중에서도 특히 모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